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5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된 부부입니다. 저랑 남편 둘 다 집에서 외동으로 태어났고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거주지는 서울 중심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게 되었냐면 저희 부부의 경제적인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랑 남편 둘이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남편은 프리랜서인데 사실상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일이 크게 줄어서 무직과 다름없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안정적인 수입을 받고 있는 회사원이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정말 진지하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고려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인생 선배님들께 여러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20대 후반의 지인의 모임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주인공이었던 지인도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릴 것이라고 하면서 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외롭기도 했지만 실제로 남편과 저는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정말 찰떡궁떡처럼 잘 맞았습니다. 음식의 식성부터 유머 코드, 감동 코드 등등 감정적인 선과 이성적인 해결 방법까지 정말 잘 맞았어요. 거기서 제일 잘 맞았던 부분은 저와 남편 둘 다 딩크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커플들도 연애를 하다 보면 당연한 순수대로 서로의 미래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도 그랬죠. 아무래도 20대 후반을 지나치게 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제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제 미래에 아이가 있는 것은 바라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없는 것이 맞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가치관으로서는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치관이 다르다면 남편과 일찍 헤어지려고 했죠. 제 가치관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서로 존중하에 놔주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저는 정말 꾸준히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어필했고 제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서 가지는 행복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보단 여자로서의 제 인생이 더 중요하고 제 커리어부터 뭐 하나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정말 수십 차례는 무슨 수백 차례는 설명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제 말에 동의한다며 자신도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며 오히려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실 결혼이 싫은 건 아니지만 아이를 원하지 않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드물었기에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있고 모든 생각을 존중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아마 그때 결혼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0 초반의 나이가 되었고 각자의 부모님께 슬슬 서로의 연인에 대해 소개시켜주기 시작했고 차근차근히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부모님께는 각자가 알아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던 사실을 설득하기로 합의했고 다행스럽게도 양가 모두 외동으로 키운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결정을 묵묵히 받아들여 주셨고 존중해 주시면서 너희끼리만 잘 사면 되는 것이라고 해주셨어요. 오히려 자식 낳으면 들어가는 돈이 정말 크다고 그 돈 아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해주셨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월급의 편차가 정말 크기도 해서 그런지 저보다 돈을 훨씬 못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자금도 제가 6.5, 남편이 3.5 정도 해갔습니다. 결혼도 잘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저희의 결혼식이 거의 끝남과 동시에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지기 시작하더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프리랜서라 맡은 일의 개수에 따라 그달의 월급이 정해지는데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며 거의 무직이 되었고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나가야 할 대출이자도 산더미인데다가 정말 한숨이 막막하게 나옵니다. 남편이라도 일거리가 없으면 알바라도 하든가 부업이라도 하든가 해서 보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신도 여유를 즐기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이제껏 열심히만 살아왔다고 말을 하는 모습에 가슴이 짠해져 그러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 간간히 일거리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못 법니다. 그에 비해 저는 꾸준히 연봉 협상과 인센티브,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기며 살아남았고 그 덕에 제 월급으로도 저희 두 사람 엄청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를 즐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희 부부관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혼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결혼 전과 달라진 시댁과 남편의 태도 덕분에 말이에요. 남편과 결혼하고 7개월인가 8개월인가 그쯤 지났을 무렵부터 자꾸 시댁에서 아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시부모님 결혼한 지 40년이 되는 결혼기념일이어서 큰맘 먹고 두 분 모두께 150만 원씩 들어있는 현금 봉투와 1인당 20만 원을 호가하는 코스 요리를 선물해드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밥상머리를 앞에 두고 시부모님이 너나 할 것 없이 한숨을 푹푹 쉬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니? 그냥 갓난아기 웃음소리가 제일 큰 선물이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손주 보고 싶다.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떠냐? 낳기만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등등 정말 제 숨이 턱턱 타들어가는 말만 골라서 내뱉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조개마냥 꼭꼭 다물고 있는데 정말 좋은 날에 분란 일으키기도 싫고 그래서 웃으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유하게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던 것인지 그날 이후부터 정말 집요하게 아이를 강요하시더군요. 매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번갈아 가며 전화 오시고 옆집 누구는 아이를 몇이나 낳았다. 우리 아들의 사촌동생은 이번에 쌍둥이 낳았다 등등 이러시기도 하고요. 요즘 TV 예능 연예인의 자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연예 뉴스 기사나 동영상 사이트를 정말 매일 최소 5개씩은 보내주세요. 너무 귀엽지 않냐, 예쁘지 않냐, 나도 손주한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처음 결혼하셨을 때 하셨던 말들이 있어서 그냥 기우시겠지 하고 별스럽게 넘기지 않은 것이 또 문제가 된 건지 제가 뒤집어 엎질 않으니 설득이 된다고 착각을 하시고 계셨던 것인지 거기에다가 남편이 합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짜 열이 받는 건 바로 저 문제입니다. 각자 부모님들 알아서 설득하기로 했고 저희는 5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 미리 맞춘 문제인데 이게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뒤집어질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남편까지 합세해서 시달리니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방문해야 했던 날이었는데 그날까지도 손주, 그놈의 손주. 진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서 시댁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미리 얘기 드렸을 때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애는 뭐 만들면 순풍하고 알아서 나와서 알아서 자랍니까? 아이 밑에 들어갈 돈은 또 다 지원해 주실 거냐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칩시다. 그럼 아이 양육도 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진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돈이라도 벌어오는지 아세요? 대출 이자부터 생활비에 저희 노후자금이랑 보험비, 각종 공과금 등등 제 월급 안에서 다 해결하고 있어요. 남는 돈이 뭐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남편이 돈을 벌고 있냐고요.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될 건데 그럼 그때 수입은요?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이유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치관이 맞아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왜 시부모님 말리지 못할 망정 옆에서 더 부추기냐고. 당신 우리 가게 사정에 여유가 있어 보여? 우리 지금 둘이서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 라고 하면서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이러면서 헛기침을 하며 슬쩍 발을 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빽 질러? 나는 뭐 네가 애도 안 낳고 살겠다고 말하는 꼬라지 보면서 좋았는지 알아? 나도 싫었어 얘. 우리 아들이 하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쳐서 허락한 거라고. 그리고 결혼해서 1년도 넘는 시간 보냈고 신혼기간 보냈으면 순차적으로 애를 가져야지. 왜 안 가져? 나는 살면서 네 생각이 바뀌겠거니 해서 결혼 허락했던 거라고.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됐습니다. 여기서 더 대화 나누면 갈등 깊어질 것 같으니 오늘은 저 먼저 일어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무작정 짐 챙겨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왔어요. 제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따라 나온 듯 남편이 15분 정도 뒤에 도착했더라고요. 당연히 그날 부부싸움이 피 튀기듯 시작되었고 남편은 아이를 낳자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 진짜 제가 어이가 없고 황당한 게 남편은 제가 살다 보면 아이를 낳자고 생각을 바꾸게 할 자신이 있었답니다. 당장 결혼은 저랑 하고 싶었대요. 직업도 탄탄하고 야무져서요. 그런데 제가 가진 흠이 딩크족이었던 거라고 자기가 연애할 동안 그렇게 맞춰줬으면 이제 제가 맞출 차례 아니냐는데 진짜 저 그 말 듣고 깔깔 웃었다니까요. 진짜 너무 화가 나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애는 그럼 먼 돈으로 키울 건데 넌 생각이 없냐? 애는 뭐 낳기만 하면 선인장처럼 쑥쑥 자라냐? 공부는, 학비는, 양육비는. 너 지금 돈 한 달에 얼마 버는데? 그리고 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일 그만두게 되면 그때 우리 생활비는 어쩔 건데? 네가 지금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데?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꼭 그딴 식으로 해야 직성이 풀려? 내가 전반적으로 육아하면 되잖아. 당신이 돈 벌고 내가 살림하면 되는 거잖아. 뭐가 문젠데?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야, 내 월급에서 100만 원은 지금 네 취미생활로 나가고 있어. 네가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애한테만 올인하겠다고? 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 똥 싸는 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내가 애 낳고 살 거였으면 너랑 결혼했겠어? 내 조건에 왜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걸 선택했겠는데 딩크족이어서 선택한 거야.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골아파 죽겠는데 너 생각이 없니? 그날 이 대화를 이유로 남편은 부들부들 떨면서 집을 나갔고 그날 밤은 외박을 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말을 세게 했던 것은 인정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죽했으면 저랬겠냐고요. 진짜 몇 달간 내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절 들들 볶아대는데 진짜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쥐가 뭘 잘했다고 그딴 식으로 대화 종료하고 집을 쳐 기어나간 것도 괘씸한데 외박까지 하고 연락도 안 받으니까 진짜 이게 미쳤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어차피 집도 제 명의로 대출받은 집이어서 그냥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단히 짐 싸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아니 뭐 지만 부모 있습니까? 진짜 유치하게 나오는데 저도 똑같이 응수했어요. 뭐 논리랑 대화가 통하는 상대들이어야 제가 대화를 나누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밤새도록 술 처먹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쳐서 열려고 했는데 받고 나서 열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화를 내면서 시댁에 갔나 보더라고요. 그때가 주말이라 늦은 오후까지 늦잠 자고 있었는데 전화통에 불이 날 것처럼 연락이 와서 받으니 시어머니가 성질을 빽 내더라고요. 네가 뭔데 남편을 소방 맞춰? 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이혼을 해야 되겠다 고민이 되더군요. 어차피 제 전화기는 모든 통화 내역들이 녹음되어 있어서 그 파일들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놓고 부모님께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요. 부모님께 이제껏 결혼 이후 이런 트러블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고 계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절 항상 주체적으로 행동하게끔 키우셨고 이번에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알겠다고 하신 뒤 도와줄 것 있으면 뭐든지 해줄 테니까 말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 한 분만 소개시켜달라고 했고 다음날 회사에 연체를 내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실 제가 요약해서 적어서 그렇지 그 사이에 시부모님들과 남편의 언행들에 정말 큰 문제를 계속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게끔 행동하더라고요. 변호사와 상담을 하니 사기 결혼으로 끌고 갈 순 없어서 혼인 무효는 어려울 것이고 이혼 소송으로 하면 100% 승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연애할 적부터 주고받았던 메신저들도 다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딩크에 관해 미래를 서로 얘기했던 점과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딩크였던 점들이 다 뒷받침되고 제 휴대폰에 녹음되고 저장되어 있는 시댁의 아이의 강요에 대한 연락들,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 파탄을 야기시킨 것으로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무조건 승소하신다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코로나를 핑계 삼아 가정에 기여하지 않은 점도 꼬투리 삼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정말 제가 참고 억눌렀던 길다면 긴 그 시간들이 무색하게도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대체 왜 제가 빌면서 기어들어올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는지 당최 알 수 없지만 전 그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최대한 빠르게 증거 자료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고소장이 날라갔고 제 전화기는 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 더 이상 연락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가기 시작하자 정말 쪽팔리게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세 분 모두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회사 근처에서 그나마 인적이 드문 카페에 가 계시라 말씀드리고 빠르게 일을 마무리하고 나가겠다 했죠. 남편이란 놈도 자기 부모 불렀는데 저라고 못 부를 거 있나 싶어서 저도 저희 부모님께 최대한 빠르게 이쪽으로 와달라 부탁드렸고 다행히 제 부모님이 30분 이내로 도착해 제가 느릿느릿 시간 끌면서 개기다가 부모님을 데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니 남편 놈은 지가 부모 데리고 와서 절 압박할 생각만 했는지 제가 부모님 데리고 가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머리가 빈 건지 멍청했던 것을 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건지. 저희 부모님이 점잖게 딸아이에게 자초지종 이미 들었고 저희는 딸아이 의사 존중하기로 결정했는데 왜 자꾸 제 딸아이를 세 분께서 번갈아 가며 괴롭히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때도 분위기 파악 제대로 못한 채로 아니 넌 꼭 일을 크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니? 여자가 자고로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나 원참 기가 찬다 기가 차. 라고 절 모욕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그때 아마 참을성이 폭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돈? 말 조심하세요. 지금 저랑 남편은 화가 안 나서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람이 나이를 드셨음 곱고 착하게 늙어야지. 뭐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다 봤나? 그리고 김서방, 자네는 입 떴다 어디 쓰는가? 나랑 우리 남편은 자네랑 이혼시킬 생각이네. 자네 결혼 이후에 제대로 밥벌이도 안 했다고 하던데 지금 결정하게 이혼 소송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싸울 건지 아니면 지금 죄 시인하고 합의하에 빠르게 이혼할 건지. 그제서야 시댁에선 저희 부모님과 제 결정이 일반적인 기싸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아셨는지 애들 사이에 왜 어른이 끼냐며 시아버지께서 회유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부부관계에 먼저 끼신 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시잖아요. 라고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시댁 쪽에서 실수했다며 마음 풀라고 사과했고 남편도 미안하다며 제게 사과했어요. 근데 정말 그 꼴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하긴 돈도 벌어다 주고 취미로 한 달에 100 넘게 써도 존중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놓치기 싫었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겨우 그 자리를 마무리했고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남편이란 작자는 계속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미쳤었던 것 같다며 비내요. 이혼은 당연히 할 건데 이딴 식으로 기분 더럽게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